대퇴사두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이 근육이 주로 이제 파열이 돼서 오게 되는데, 만약에 피가 고여 있다, 피가 고여 있는 걸 만약에 확인할 경우에는 이 피가 흡수될 때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손상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오늘은 근육 파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축구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파열돼서 햄스트링이 파열돼서 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고요. 달리기 선수나 격투기 선수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근육 파열입니다. 금선유가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이런 이음새들, 아니면 근육 그 자체 큰 힘을 견디다 못 견뎌서 파열이 된다는 거죠. 터져버린다,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근육 파열일 때 예전부터 이제 정형외과학적으로 라이스라는 걸 원래 했었습니다. R은 레스트라고 하고요, 쉰다. I는 아이스, 차갑게 쿨링을 해주고, C, 컴프레션, 눌러준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죠, 위로 들어준다. 교과서적으로 이걸 꼭 해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라이스 말고도 최근에는 다르게 치료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근육이 파열되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치료를 제가 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하는 건 초음파로 일단 정밀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퇴사두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이 근육이 주로 이제 파열이 돼서 오게 되는데, 겉으로 이제 멍이 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파열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경도의 파열이면 약간 이제 부어 보이기만 합니다. 초음파에서 근육이 좀 부어서 색깔이 좀 하얗게 보이는 정도, 부종이라 그러거든요. 부종만 있으면 사실 크게 치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근육을 어떻게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피가 고여 있다, 피가 고여 있는 걸 만약에 확인할 경우에는 이 초음파로 이거를 뽑아줍니다. 피가 고여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피가 흡수될 때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2주, 3주 뒤에 확인했을 때 피가 그대로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가 고여 있으면 어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피가 고여 있는 것 자체로도 염증을 일으켜요. 흡수가 다 될 때까지도 이 피가 고여 있는 그 주변부로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긴다 이겁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건데, 이 흡수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기 때문에 미리 뽑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파열이 생기면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란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좀 비정상적인, 불필요한, 과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흔해요. 물론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손상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만큼만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회복을 천천히 축축축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손상이 딱 왔는 초기에 염증 반응이 좀 과하게 확 생긴 다음에 이게 천천히 깔아앉으면서 회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염증 반응 자체가 통증도 일으키지만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근육이 부종해 있는 부위에다가 히알루로니데이지라고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흡수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비급여긴 한데,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고 꼬매고 이런 과정에서 예쁘고 빠르게 아물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피부에도 사용하는 걸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합니다.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약물을 그래서 제가 파열 부위, 부종이 있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사해서 근육의 염증을 좀 빠르게 깔아앉혀서 회복을 빠르게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저한테 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허벅지 앞을 먼저 이제 예를 들어보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만약에 이제 파열이 됐어요. 얘만 혼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열이 된 근육 중에 대퇴사두는 머리가 4개거든요. 허벅지 앞에 근육이 큰 게 4개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근육이 만약에 파열이 됐다, 부종이 오고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 근육도 긴장이 옵니다. 하나만 파열이 됐지만 주변 근육도 긴장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긴장은 혈액순환 감소를 만드는 요인이 돼요. 혈액순환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변 근육도 같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주변 근육이 긴장이 된 거를 같이 풀어서 이 손상된 근육의 긴장도 같이 풀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주변 근육도 같이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한다. 이제 네 번째는, 예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레스트, 계속 쉬라고 했습니다.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누워 있거나 그냥 붕대 감고 쉬는 게 이제 치료였어요. 요즘에는 빠르게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 근육이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3개월에서 길게 6개월을 잡아요. 예전에는 한두 달은 아예 쉬라 그랬어요. 한 달간은 활동도 하지 마라. 물론 근육이 완전 끊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다르고요. 일부 파열일 경우에는 한 일주일만 지나더라도 재활 운동을 천천히 걷는 정도나
아니면 걷는 게 너무 편하면 약간의 조깅 정도 재활 운동을 하도록 권합니다. 빠른 재활 치료가 근육 파열을 오히려 회복을 돕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논문을 제가 확인하고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근육이 파열되었을 때도 파열 부위에 체외 충격파를 하면은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립된 건 아직은 아닙니다. 체외 충격파가 무슨 도움을 주냐? 체외 충격파를 이제 근육 파열 부위에 시행했을 때 이게 이제 미세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미세 충격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혈액순환이 회복이 되면 아까 어떻게 될까? 빠르게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히 쉬거나 눌러주거나 차갑게 하거나 이런 약간 수동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했지만, 요즘은 좀 더 빠른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물론 터지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육이 파열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이 파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축구하시는 분들, 달리기 하시는 분들 잘 하시겠지만 좀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육에 열을 좀 미리 예열을 해서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